마케도니아에서 그라니코스 강을 건너 이수스를 지나 남쪽으로 진격해 티레를 거쳐 이집트를 정복하는 과정을 알렉산드로스 동방원정 1편에서 다시 북쪽으로 이동, 페르시아의 바빌론, 수사, 페르세폴리스를 장악하고 인도를 정복하는 과정을 알렉산드로스 동방원정 2편에서 소개합니다. 기원전 334년 마케도니아에서 페르시아 원정을 위해 출발하는 알렉산드로스. 페르시아 군과의 1차 대면은 그라니코스 강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원정군은 계속 동쪽으로 전진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알렉산드로스와 대면한 이수스 전투. 이 전쟁에서 다리우스 3세는 자신들의 가족들도 내팽개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수스 전투에서 승리한 알렉산드로스는 남쪽 해안선을 따라 이집트로 향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고 이집트의 풍부한 곡창지대에서 군사들의 식량 보급선을 확보한 뒤 다시 페르시아로 향합니다. 기원전 331년 티그리스 강 유역의 가우가멜라에서 다리우스 3세와 다시 전투를 벌이고 또다시 승리합니다. 이어 페르시아의 제2의 수도 역할을 했던 바빌론은 성문을 열어 항복하고 알렉산드로스를 맞이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후 페르시아 제국의 교통의 거점 수사와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까지 장악합니다. 알렉산드로스를 포함한 그리스 사람들은 겐지스 강의 동쪽 끝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고 알렉산드로스는 그 끝을 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동쪽으로 진격해 인도로 들어갑니다. 히다스페스 강 전투에서 코끼리 부대를 앞세운 인도군을 상대로 어렵게 승리하고 파우라바 왕국의 항복도 받았지만 세상의 끝을 보겠다는 그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다시 동쪽 겐지스 강을 향해 원정을 준비하자 오랜 원정에 지쳐있던 군사들이 파업을 선언합니다. 페르시아 정복 이후 계속된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너무 강한 저항에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의 의지를 꺾을 수밖에 없었고 바빌론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바빌론에서 33세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12년간 진행된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의 기록을 사건별로 핵심만 쏙쏙 알아보겠습니다. 페르시아와의 첫 전투, 그라니코스 전투. 필리포스 2세가 세상을 떠나고 20세의 왕이 된 알렉산드로스. 그리스에서는 필리포스 2세의 사망 소식에 테베를 시작으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1년 동안 그리스 전역에 반란을 제압하고 페르시아 정복을 선언합니다. 그라니코스 강에서 시작된 첫 전투. 알렉산드로스와 기병대는 대열의 오른쪽에서 그라니코스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범상치 않은 갑옷과 머리 장식을 한 알렉산드로스를 향해 페르시아 군의 창과 화살이 날아왔지만 알렉산드로스의 진격은 거침이 없었고 솔선수범하는 대장 뒤로 기병대들도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기병대들이 시간을 버는 동안 팔랑크스 부대들이 모두 그라니코스 강을 건넜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는 투구가 부서지고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부하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페르시아 내륙으로 상륙을 성공하고 프리기아의 수도 고르디움에서 누구든 이 밧줄의 매듭을 푸는 자는 세상을 정복하리라는 전설로 전해지는 고리디우스의 매듭을 대면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 매듭을 단칼에 끊어버렸다고 전해지는데 어려운 일일수록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례로 인용되기도 하고 그의 급한 성격을 보여주는 일화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다리우스 3세와의 첫 대면, 이수스 전투. 그라니코스 전투의 패배 소식을 들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그리스 변방의 젊고 겁없는 알렉산드로스에게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한 방을 날릴 계획을 세웁니다. 12만 정도의 병사를 모아 이수스만으로 출발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기록마다 차이가 있지만 4에서 5만 정도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수적으로 우세한 페르시아군이 넓은 평원이 아닌 이수스만을 선택한 이유는 평원에서 전쟁을 치를 경우 알렉산드로스가 쉽게 도망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리우스 3세는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런 다리우스 3세의 계획을 미리 알아차리고 이수스만을 지나 피나루스 강 건너편에 미리 도착해 페르시아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이 이수스만에 도착하자 페르시아군의 후방을 공격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 3세를 향해 빠르게 페르시아군으로 전력 질주하는데 당황한 다리우스 3세는 도망치고 왕이 도망가는 상황을 본 페르시아군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폼페이 유적 중 귀족의 별장인 듯한 장소에서 발견된 벽화입니다. 군데군데 훼손된 벽화에는 당황한 다리우스 3세, 다리우스 3세를 노려보고 있는 알렉산드로스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겁먹은 얼굴로 알렉산드로스를 마주하는 다리우스 3세의 뒤편에는 온 힘을 다해 달리는 말에 채찍을 휘두르는 마차병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페르시아군의 진영에는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다리우스 3세의 가족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들을 따뜻하게 대접하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는데 이런 사실이 훗날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페르시아보다 힘든 전투, 티레와의 공성전. 이수스 전투에서 승리한 알렉산드로스는 동쪽으로 진격하지 않고 남쪽 해안선을 따라 이집트로 향합니다. 나일강 하류의 최고의 곡창지대에서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는 설과 본격적인 동쪽 진출을 위한 후방 정리 차원이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도시 곳곳을 장악해 가는데 대부분 싸우지 않고 항복한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다 강력하게 저항한 도시가 있었는데 레마돈 남부의 티레였습니다. 현재 티레는 해안가에 형성된 마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육지에서 700에서 800m 정도 떨어진 자그마한 섬이었습니다.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국가로 희귀하고 값비싼 보라색 염료를 생산해 해상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도시였으며 아주 오래전부터 지중해 해상 무역권을 장악한 도시국가였습니다. 강력한 부를 바탕으로 문화적 수준도 뛰어났는데 페르시아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에게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 변방에서 온 촌뜨기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하게 저항했고 알렉산드로스는 티레와 육지 사이 바다에 제방 공사를 결정합니다. 제방을 쌓는 알렉산드로스 군대를 향해 티레 군사들은 화살을 쏘아대고 함선을 타고 공격해 제방 공사를 방해하는데 이에 알렉산드로스 군대도 제방 공사와 함께 공성 무기와 함선을 동원해 공격과 방어를 병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이 7개월 동안 계속되었으니 세계 최강의 페르시아군을 상대로 2번이나 대승을 거둔 알렉산드로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작은 섬 사람들의 저항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헬레폴리스라는 공성탑을 동원하고 제방을 쌓은 알렉산드로스 군대와 그에 저항하는 티레의 모습입니다. 그리스의 작은 도시 국가들의 싸움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공성 무기들이 동원되었고 이후 이 무기들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전쟁의 역사를 새로 쓰기도 합니다. 결국 티레는 함락되었고 알렉산드로스는 티레를 점령한 후 철저하게 도시를 파괴하고 군사들은 학살하고 티레의 시민들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항복하는 도시에는 배려를, 저항하는 도시에는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이 알렉산드로스의 원칙이었습니다. 이후 티레가 요새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격로였던 제방길을 넓히게 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토사가 쌓였고 현재는 육지와 다름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제방 건설 이후 섬에서 육지가 된 티레는 현재도 이스라엘과의 전쟁,
또 많은 내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집트 정복,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다. 티레와의 전쟁 후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해 이집트에 도착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알렉산드로스를 페르시아의 지배를 벗어난 영웅으로 환대해 주었고, 알렉산드로스는 이곳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합니다. 이집트에서 첫 알렉산드리아가 세워지고, 이 원정에서 수많은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탄생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영토를 확장하는 차원이 아닌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통합되는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꿈이었고, 그 작업을 자신이 세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통해 하고 싶었습니다. 비교적 손쉽게 이집트를 정복한 알렉산드로스는 왔던 길을 되돌아 다리우스 3세와의 진검 승부를 위해 다시 페르시아로 향합니다. 다리우스 3세와의 다시 만난 가우가멜라 전투, 그리고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한 인도르의 원작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